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힘도 얘기하고요. 그쵸?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열에 대한 얘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자기장, 파동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런 것들의 총망라한 내용,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사람들이 시작되는 얘기는 빛의 속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이 속력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그 속력이 무한하지 않는다는 것. 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림을 얘기합니다. 음, 하지만 이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음을 찾아냈다는 것은 이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어, 알아낼 수 있는 키워드일 것 같아요. 자, 무빙워크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깥에서 보고 있어요. 만약에 무빙워크랑 이 사람이 가는 방향이 같다면 우린 더 빨리 간다고 관측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 무빙워크 방향과 반대로 가려고 한다면 더 느리게 간다고 관측할 겁니다. 우리 옛날에 갈릴레오 얘기하면서 관찰자의 운동 상태, 우리가 바깥에 있냐 안에 있냐에 따라서 대상의 운동 상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무빙워크 위에서 우리가 똑같이 보고 있다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속력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빙워크 밖에서 보니까 이 무빙워크가 가는 속력까지 생각해가지고 운동 상태가 다르게 기술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FNMA 힘이 작용한다면 힘은 가속도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다 뉴턴은 적용되는 시간의 간격도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빛, 빛이라고 하는 대상은 빛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진행되자 빛이라는 대상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 더 첨단으로 간 이론의 상에선 이 빛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무빙워크랑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전자기파 얘기했죠. 빛도 파동입니다. 파동이라면 매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매질 운동 상태에 따라 마치 무빙워크에 있는 사람처럼 얘가 밖에서 보기에 속력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전자기파와 관련된 이론들은 이 매질의 운동 상태가 어떤지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결론을 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빛이 파동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빛의 매질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빛의 매질을 에테르라는 물질로 상정하는데요. 마이클슨과 몰리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합니다. 반거울을 갖다 놓고 빛의 일부는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동하게 만든 거죠. 만약에 에테르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다면 빛은 어, 양옆으로 이동할 때 같은 방향일 땐 빨라지고 반대 방향일 땐 느려질 겁니다. 위아래로 빛이 이동하게 될 때는 마치 한쪽으로 흐르는 물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한쪽으로 흐르는 강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또 그 경로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시간 차이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 실험은 실패하는데요. 어떤 걸 실패하느냐? 빛의 속력이 항상 같아요. 어떤 방향 가든 빛의 속력이 같아요. 즉, 그리고 즉 이 빛을 진행하는 데는 매질이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마이클슨과 몰리는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이 존재하는지를 빛의 매질을 찾기 위한 실험을 했는데 오히려 매질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고요. 그 결과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분명히 갈릴레오의 생각에 따르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기술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관계식이 존재할 거고 그 관계식의 근본이 되는 물리 법칙도 같을 겁니다. 빛은 이상합니다. 빛의 속력이 변하지가 않아요. 빛은 매질이 없기 때문에 빛이 이동하는 데는 매질이 필요 없고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찾아내려고 해요. 똑같이 물체가 어떤 관찰자가 움직일 때든 움직이지 않을 때든 빛이라고 하는 대상의 빛이라고 하는 대상의 운동 상태의 관계를 구하고 싶은데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 관계식 뭐가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생각합니다. 뉴턴이 생각한 변하지 않는 시간 간격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작입니다. 자, 기차 한가운데서 양쪽을 공을 던집니다. 한가운데 던지는데 같은 속도로 던진다고 하면 두 공은 동시에 도착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차 안에 등속도로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똑같은 실험하면은 나는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빙워크에 있다거나 혹은 자동차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뒤로 가는 것 같이 느낀 적 있나요? 나는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멈춰있는 차 안에서와 똑같이 얘는 동시에 도착할 거예요. 공은. 하지만 기차를 밖에서 본다면 기차가 던진 다음부터도 출발해 버리니까 뒤로 가는 공이 가는 거리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뒤로 가는 공도 기차 무빙워크에 거꾸로 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출발하고 나서 속력이 줍니다. 느려지는 걸로 관찰돼요. 속력이 줄어드는 관찰되고 앞으로 가는 공은 무빙워크랑 같은 방향, 더 빠르게 가는 걸로 관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공은 동시에 도착하게 돼요. 하지만 빛도 역시 빛을 쏘든 안 쏘든 역시 기차는 빛을 쏜 다음에 출발해 보니까 뒤로 가는 애들이 짧을 거예요. 그럼 빛은 속력이 아까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기차랑 같은 방향 가든 반대 방향으로 가든 속력이 일정하다 보니 뒤로 가는 공이 앞으로 가는 공보다 더 적은 경로를 같은 속력으로 그래서 뒤로 가는 공이 먼저 도착한다고 느낄 겁니다. 첫 번째, 특수상대성이라는 첫 번째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이 차 안에 있다면 내가 멈춰있다 생각하니까 이 빛이 동시에 도착했겠지만 바깥에 있다면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 내가 차 안에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났다고 관찰했던 일이 밖에 있음으로써 관찰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관찰자의 운동 상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을 위아래로 써볼 거예요. 위아래로 쏠 때 분명 기차 안에서 볼 때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보일 겁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은 쏘고 나서 기차가 움직여 버리니까 비스듬히 선생님이 그려준 화살표처럼 이동하는 거 보일 거예요. 멈춰 있는 사람이 보기에 움직이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속력을 갖습니다. 이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본 같은데 그리고 같은 속력 갔는데 더 많은 거리를 갔어요. 즉 움직이는 대상에게 흐르는 시간의 간격은 멈춰 있는 대상에게 흐르는 시간의 간격보다 큽니다. 얘가 움직이는 기차 안에 있는 이거를 봤을 때 더 많이 가네? 쟤는 움직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속력 가는데 더 많이 가네? 시간의 간격이 다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번은 이 거리를 같게 만들어 봤어요. 위아래로 가는데 걸리는 거리나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는 거리나 같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같은 속력 갔는데 얘가 더 시간이 짧게 측정될 겁니다. 아, 같은 거리 같은 속력 가는데 왜 시간이 짧게 측정될까? 길이의 간격이 달라지는구나. 길이의 간격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현상들이 상대성 이론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당연히 주관적인 의미예요. 내가 차 안에 있으면은 세상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 저기 바깥에 차 밖에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상대성 이론이 맞으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건 다 틀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서 위와 같이 시간이 좀 지연되거나 이런 일들이 시간 간격이 달라지거나 길이의 간격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에 비해서 속력이 매우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 간격 차이, 길이 간격 차이가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턴이 얘기한 모든 물체의 시간과는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내용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이 갖고 있는 조건은 물체가 등속도 운동, 일정한 빠르기,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가속 운동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자, 우주에 있는 로켓 안에서 선생님이 공을 옆으로 던졌어요. 그럼 중력을 받지 않으니까 일직선으로 가겠죠? 하지만 등속도 위로 가는 공은 공이 옆으로 일직선으로 가더라도 로켓이 전체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보고 있을 때 우리 기준으로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머리 던지기 시작했는데 공은 옆으로 가고 있지만
공은 옆으로 가고 있지만 좀 이따가 어깨, 뭐 팔뚝, 팔꿈치, 손 이렇게 점점 내려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처럼 비스듬하게 내려간다고 관찰할 겁니다. 하지만 가속 운동한다면 역시 공은 일직선으로 가겠지만 로켓이 위로 올라가는 거리가 점점 길어집니다. 머리에서 출발했는데 어깨, 그 다음 바로 허리, 점점 아래로 더 빠르게 내려가는 걸 관측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은 포물선을 그리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네, 그쵸.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자유낙하 운동. 옆으로 비스듬히 공을 던졌을 때 중력을 받고 있을 때처럼 이동 보일 겁니다. 즉, 내가 만약에 로켓 안에서 바깥을 볼 수 없다면, 우리 이 공이 포물선 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는 우리가, 아, 위로 가속하고 있구나, 혹은 중력을 받고 있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중력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네, 그렇죠. 앞에서 특수상대성 이라서 얘기했던 모든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받고 있을 때 시간의 간격이 달라지거나 거리의 간격이 길이의 간격이 달라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럴까요? 뮤온이라는 입자는 우주선, 코스믹 레이와 공조의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입자인데요. 아주 높은 상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다 보면 그 중간에 없어질 거예요. 붕괴되어 버릴 겁니다. 하지만 높은 상공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그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지표면에서 또 발견됩니다. 뮤온은 거의 빛의 속력과 가까울 정도로 빠른데요. 뮤온의 입장에선 자신이 가는 길이 짧아졌다고 느껴질 거예요. 길이의 간격이 줄어들었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뮤온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뮤온의 시간의 간격이 길어져서 우리보다 느리게 간다고 느낄 겁니다. 전체 수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1초의 간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같지만 그 길이의 간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결과 뮤온이 붕괴하지 않고 지표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자, 시간과 길이의 간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속시 얘기했던 속도에 대한 얘기도 바꿔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힘, 운동량, 에너지 가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물리량들이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특수 상대성이 일어나면은 흔히 아는 이는 MC제곱이라는 유명한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얘는 실제로 핵 발전, 핵 분열, 핵폭탄 같은 이론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 따르면 중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움직이는 것 같고 시공간이 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빛은 그 휘어진 시공간에 따라 이동하다 보니 빛이 마치 렌즈를 통과한 빛처럼 휘어버립니다. 이를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고요. 영국의 레딘턴은 1919년에 개기이식 날 별빛이 휘어들어오는 걸 관찰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음을 발견합니다. 특히나 이 중력 렌즈 효과는 지금 이 외계 행성 관측하는 데 많이 이용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다른 별의 빛이 오는 동안 그 중간에 뭐 거대한 천체가 있다면 그 천체의 크기라든가 그 천체의 질량이라든가 중력은 또 질량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천체가 위성을 갖고 있다면 그 위성 위치에 따라서도 이 렌즈 효과가 살짝 달라집니다. 빛이 휘어 아, 그 시공간이 휘는 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위성의 존재, 위성의 크기, 위성이 도는 공전계의 반지름 같은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물리의 또 양대산맥이죠. 상대성 이론 말고 양자역학. 이제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같은 느낌으로 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양자역학 또 새로운 얘기, 또 신기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